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2014년 육사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또 지역 정가는 서서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 있는 교육감 후보들의 경우는 고요 속에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티타임즈에서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육사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만나 그들의 정견을 들어보는 특집 육사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듣는다라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 중에 한 분인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세종교육가족, 그 다음에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소장 송명석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계산의 201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도에는 모든 바라는 바가 성취되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종교육도 이에 걸맞는, 그리고 세종교육 가족 공동체들이 바라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것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직책이 세종교육연구소장님 아니십니까? 네. 그러면 세종교육의 구체적인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번에 세종자치시의 교육감도 그로의 출마도 지금 저울질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으로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어떤 것이 될까요? 네, 우선 세종교육은 이제 비약하고 도약하는 그런 시발점에 놓인 도시로서 저는 그 중고등학교, 대학 강단에서 오랫동안 영어 교육을 담당해왔던 교원으로서 전무후무한, 또 그리고 현장에서 땀과 혼으로 몸에 뱉고,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키웠던 그러한 소유자로서 세종교육이 새로운 명품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과 여러 가지를 함께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요구될 때 제가 쌓아온 그런 경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연기교육 이상을 넘나드는 그런 교육의 작은 능력이지만 제가 소임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세종교육은 작은 연기교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좌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이념의 잣대라든가 또는 부패골이 연결된 그러한 소유자보다는 어떤 참신함과 젊음, 그리고 역동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교육 전문가가 세종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에 걸맞는 역량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제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출마 예상자이시기도 하지만 세종교육연구소장 입장에서 세종교육을 객관적으로 또 냉철하게 이제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종교육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세종교육의 문제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지만 세종교육은 역시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한국교육의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되겠지만 대전이나 기타 새로운 도시가 그러하듯이 세종교육도 역시 읍면 지역과 새로 예정 지역과의 그런 교육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구현하고 또 그것을 잘 성장 동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연구소에서 냉정하게 평가도 해보셨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면 대안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출마 예상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시던가요?
네, 나름대로 신중하게 그리고 분석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격차 해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제 연구소에서 생각했던 것은 역시 그 읍면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그 환경을 잘 살리면서 교사들을 이쪽 그 소외된 지역 쪽으로 순회 활동 내지는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좀 더 세련화시키고 그것을 질적 상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상생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는 글자 그대로 정부에서 일하던 그 기관들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또 전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 격차가 더 문제시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순간적인 처방에 의해서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를 외연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런 자구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에서는 삼위일체를 얘기하지만 교사들의 수업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사들이 어떻게 그 수준별 수업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개별 학습을 통해서 그 수준 있는 학생들과 수준이 떨어진 학생들을 어떤 발문이나 기타 다른 그 세련된 교수학습 방법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려면 교사들을 잘 뽑아야 하고 교사들을 잘 그 리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그 청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그 위계 내지는 그들의 그 재교육을 잘 세련되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재투입해서 그 높은 수준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요구 수준도 그 교수 학습 방법론을 잘 적용해서 그것을 끌어내고 또 소외진 지역은 아주 우수한 역량 있는 교사들을 투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구현시킬 수 있는 그런 양동작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교육감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나름대로 세우고 계시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군요. 또, 이제 교육 격차, 그것도 참 해결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도시나 농촌이나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학교 폭력이라든가 왕따의 학생, 그 다음에 이제, 결손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에서 파생되는 그런 것. 그것이 학교, 학부모, 사회,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네. 거기 나름대로, 출마 예상자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 몸을 닦고 있던 현장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폭력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그런 그 강구안이라든가 대책을 얘기하지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현장이 현장답지 못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일선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사들의 권위를 교사들의 어떤 학생들과의 소통의 관계, 학부모들과의 어떤 소통과 권위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 중심에서 폭력의 문제 이전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중에 소통과 사랑을 연결하지 못하는 더 쉽게 얘기해서 수업에서 학생들을 장악하지 못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의 부재라든가 어떤 사랑의 결핍, 기타 여러 가지 외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슨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새로운 후속 조치를 임기응변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사기 진작을 위하고 성취 동기가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그 피드백이 돼서 현장을 학생들과 함께 의기소침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현장이 무너진 겁니다. 부모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제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교육의 교육과정을 이끌어내는 과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학교폭력이나 기타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그 부분적인 처방은 있지만 저는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네. 얘기로 함축할 수 있겠는데 네. 그것이 하루아침에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그런 좀 문제를 찾아서 처방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그 교육감이 주어지는 역량과 권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이것은 총체적인 어떤 교육부의 문제, 전체적인 정권 차원의 문제, 뿌리의 문제,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위계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는 어떤 인식의 문제, 전환적 문제, 이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냥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처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감이 되시면 그런 문제는 근원적 차근차근 문제. 이제 네.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네. 그런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내가 한번 명품 세종 교육을 위해서 내 한 몸 투자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도 그 경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런 경험을 살려서 교육감이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한 5, 6명, 6, 7명 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교육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선택해서 세종교육을 맡아야 되는데 교육감 출마를 하시게 된 분의 입장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런 면에서는 내가 월등나기 때문에 내가 교육감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PR 시간을 드릴 텐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우선 저는 젊음입니다. 예. 뭐 젊음이 경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많은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의 역량과 경륜을 충분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그분들의 역동성, 열정,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저분들도 한때는 대단히 그 스마트하고 브레인들인데 예. 조직의 장으로서 어떤 그 휘두를 수 있는 그러면서 뭔가 슈퍼바이징하는 이 장악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아이디어를 내는데 온고이 지신하는 건 좋지만 좀 보신하고 부안이동하고 이렇게 약간 복지부동하는 부안이동은 아니 복지부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시대가 지금 리더는 젊음을 요구하고 있고 뭐 굳이 그 실명을 듣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미국의 대권도 오바마나 클린턴이 40대 중반이었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대권을 지향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이 나이가 이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주천명이 나이 50 넘어서 세상을 한번 포효하고 자기 철학을 구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짧은 경륜이지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역동성, 에너지, 다이내믹한 이런 힘과 역량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샤프한 브레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뜻하는 철학을 복지부동하는데 그쪽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에너지의 고갈, 이것을 저는 뒤집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약 25년 이상을 고3 교실에서 아주 땀과 혼으로, 그리고 충남의 이 충청권의 최고의 학교의 학생들과 엊그제만 해도 이런 진로 탐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열정을 가진 교사 출신으로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고, 제 프로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제가 그 영어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부분의 어떤 교육 전문가로서의 국제적 감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세종교육이 이제는 단순한 어떤 지역사회가 아니라 한국 중심의 제2의 수도고 또 그것을 구현하는 그런 자리라 한다면 세종교육은 명품 도시에 걸맞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갖춘 사람이 이것을 수임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량 있는 자기 준비 이런 것들을 해온 제가 감히 하면은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본인이 교육감이 돼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권자들이 100분 공감을 해서 교육감이 되셨을 때 세종교육으로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문제점에서 교육격차 해소 문제가 제일 먼저 해소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결국은 중심이 학교에서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사들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성취동기를 가지고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따라올 것이고 학부모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고 그러다는 교육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임용고시의 시험서부터 적정한 수준과 그런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라든가 교사들의 임용고시 시험의 기존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잘 뽑고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재교육과 또는 어떤 전반적인 공동체를 관할할 수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학부모들과 교육 공동체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교사들의 사기가 충전이 돼야 현장이 역동성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이 교사 개혁이라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정책적으로 교사들이 또 승진에 대한 그런 열망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선 얘기의 그 연장선이겠습니다만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교사들이 의기소침하고 자기네들의 소임을 다 못하기 때문에 교권 확립을 제1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신데 이제 문제는 교육가족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이제 교육감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공감대를 울려야 되는 것, 그것이 세종교육연구소에서 앞으로 더 다가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종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송명석 그 출마 예상자에게 공감대를 표출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부탁의 말씀 겸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히 교육을 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이기고 그리고 서로 상생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다 유연하게 살기 위함이다라고 학생들에게 늘 가르쳤고 네. 그리고 저 유명한 그 교육 어록에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하는 그 어떤 아이도 뒤처지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두 슬로건 속에 제 교육 철학이 들어있는데 시민 여러분 저는 세상이 지금 혼탁해가고 서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이런 경쟁 구조 속에서 서로 상생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자기를 극기를 해야 되고 세상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학생들을 저에게 책임을 져주신다면 그런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교육, 그 교육을 바꾸는 사람이 송명석 제가 그 소임을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젊음의 폐기 그리고 교권 확립을 모토로
세종교육을 명품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출마를 하신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티타임즈 특집 6.4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얘기 듣는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마 예상자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